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김태석 도의장을 모시고 제2공항 공론화 실행 방안과 현안 해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패널 두 분이 함께합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 측이 제출한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이 지난달 도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기까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의장님 총평 간단하게 하시면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도민 13,0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청원에 대해서 가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와 대립했던 의원님들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의회가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 난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주 이 자리에 출연을 해서 네. 그 청원 네.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네. 또 문서로 제주도 의회에 전달까지 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의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글쎄요, 저는 원희룡 지사가 국회의원 3선을 하셨고 의회주의자라고 본인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3,000명의 도민들이 이제 일종의 민원입니다. 민원 청원을 이제 의회에 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2공항이 출발선상에서부터 지사가 이제 찬성 쪽으로만 발언을 하셔버리니까 기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회에 기댔는데 그것을 이제 의회가 청원을 가결했고 다음에 도로 이송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수용 불가라고 판단한 것은 과연 이분이 평소에 자신이 말씀하시는 의회주의자가 맞느냐?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찬반에 대한 문제가 가치의 충돌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사가 수장이 일방적으로 찬성 쪽으로 몰고 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킨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지사가 이제까지 공론화 불소용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지만 의회가 가결했음으로써 형식적인 절차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수용했다는 것은 의회 도민이 대표기관에서의 의회 이를 경시하는 것이고, 다음 13,000명의 의원 주민청원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의견 묵살이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공론조사는 약 70% 이상의 도민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의견을 묵살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 지도자로서 할 일인가,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두 분 동의하시나요? 일단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간의 제2공항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결함 자체를 보완하고 예. 또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기를 놓았다는 측면에서 청원 의결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지사, 그러니까 집행부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사실 공론화에 대한 반대 입장들을 제기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사실 도의회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에 대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경주했었으면 어땠을까? 한편으로 보면 이번 청원 의결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 자체는 결국은 이게 사실 여론에 떠밀려서 그런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의회가 결정을 한 것 아니냐라는 도민적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론화를 요구한 게 공식적으로 개표에서 요구한 게 지난 3월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사가 불수용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장과 일부 의원, 즉 소수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소수였다. 그럼 현재는 다수지 않습니까? 그럼 지사가 말을 바꾼 거죠. 두 번째는 여론에 떠밀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가 70% 이상이 이제 그 공론조사를 반대하는 측보다는 찬성하는 쪽이 약 3배 이상이 높았습니다. 이건 지사도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맨 처음 모 방송국에서 한 것을 이제 지사는 믿지 못하겠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사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까지 현재 우리가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떤 언론사,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공론조사는 찬반이 떠나가지고 찬반은 서로 팽팽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찬성이 조금 2, 3%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를 찬성하는 분들은 대단히 높았다. 3배 이상. 그렇다면 그것은 여론에 의해서 떠밀리는 게 아니고 그 정당하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의회는 지금 좀 있으면 뭐 이런 주제가 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이것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어요. 없음으로 인해서 그 청원 13,000여 명의 청원인들이 의회가 집행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아직도 없습니다만은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어떤 핑계를 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이제 그 가결된 것이지 여론에 떠밀려서 그 가결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뭐 동의는 합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여론에 떠밀렸든 뭐든 그래도 도의회가 예. 이번 결정은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민을 대표한 도지사께서 사실 이건 또 말씀을 찬반의 문제는 아니었고 예. 결국은 이것을 도민들이 한번 의논해보자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거부한 것을 또 다른 선출기관인 도의회가 결정을 되게 잘했던 일로 좀 판단되고요. 다음에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고민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건 지사께서 분명하게 제2공항 관련해서는 모든 정보를 다 열어놓고 도민의 뜻을 물어보겠다 한 게 2019년 1월입니다. 1월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론화를 거부한 건 상당히 저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에 대해서 도민사회는 사실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과연 도의회가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같은데요. 원지사 입장에서는 그 공론조사 불수용하면서 실행할 근거도 없고 조례 위반 소지도 있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 집행기관이 할 일이지 의회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집행 권한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갈등 사안을 그대로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분들이 반대 대책위에서 1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원을 이제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잊어버리냐면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그 정책을 유도해 내느냐는 겁니다. 뭐 우리 김명범 공공문제연구소가 더 전문가지만은 근데 또 하나는 이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또한 이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번 제2공항 결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서 자기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의견을 어떻게든지 존중해 주는 게 저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고 또한 민주사회고 다음에 더 밝은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 그 학자들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요. 과거에는 그 제레미 벤담이 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데 이제는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단 한 사람의 인권, 단 한 사람의 생존권도 우리가 보살펴 주는 게 더 밝은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분들이 그 청원을, 그 절박한 청원을,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청원을 우리가 외면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또한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이것은 도민들이 나중에 판단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론화 청원 의결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나 또 당위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장 오늘 뭐 조간에도 그런 뉴스들이 떴는데 이 청원 의결 자체가 사실 꼭 필요하고 적실한 그 공론화의 과정들을 단초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저도 보여지지만 당장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 또 이걸 받지 않는다는 게 아무런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에서 청원 의결을 했지만 정작은 현실적인 문제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다라는 도의원들의 내부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실 경론이 오고 온 것도 이제 예, 이미 예, 보도가 예, 됐었고요. 예, 예.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공론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난제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나올 것도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첩첩산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공론화 자체가 실현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란으로 사실 비화될 상황이고 그 속에서 제기될 문제에 있어서 어찌 보면 도의회에서는 이런 데에 있어서 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한 대책들을 좀 강구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게 이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의회 내부에서의 경론도 있었습니다. 그 조례 위반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론화를 하는 게 새로운 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그런 취지 말씀인 것 같은데 자, 이 갈등을 유발시킨 사람이 누구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우리는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합니다. 그럼 첫 단추를 풀어야죠. 그래서 단추를 다시 끼워가야 됩니다. 공론화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당위성이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공론화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전제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문제, 이거는 우리가 의회도 감내해야 될 것이고 또 도민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새로운 정치적 이정표를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론화가 약 70% 이상의 제주도민들이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당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표출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론화를 해야만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도민 70%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잠자고 있고 그 여파로 의회가 짐을 떠안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가 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조사도 거쳤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의 절차였다. 그런 과정에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공론화한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사실 의장님 말씀처럼 그게 과연 그간에 진행됐던 수많은 토론회와 회의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했느냐 이런 예.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마다 사실은 그런 토론회 때마다 의혹이 더 제기가 됐고 논란만 확대되었기 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그렇게 아까 말씀처럼 지혜로운 대승적인 청원 의결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시겠지만 예. 의장님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보관 정도는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구체적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렇게 세 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신고리 569가 있고, 그다음에 광주 도시철도 도심을 총괄 도시철도 공사에서 하는 공론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제주도 녹지병원 공론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자기는 원자력을 철폐하는 입장이었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걸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그다음 도시철도공사도 반대 측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만 예외로 안 받아들였죠. 이런 그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어떤 해야 되고 위정자들이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론이 갖는 의미가 공익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공론은 집단 지성이 만들어진 공익적 판단에 근거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는 정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정론을 거부하는 게 과연 민주사회에서 올바른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책에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공론의 과정을 어떤 아까 기술적 그걸 떠나가지고 공론은 반드시 받아들여라는 전제에서 저는 이제 출발하고 싶고, 다음에 공론화위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특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구상도 하고 있고, 어저께 운영위원장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들이 어쨌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 공론화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우리 지난해 영리병원 했던 그 당시에는 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의 이제 공론 조사를 실시한 경우였고, 그 나머지 어떤 표본을 좀 확장한 어떤 심층 여론조사 이런 다른 대안들도 고려하고 있는지, 어떤 공론화 이 방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일 딜레마에 빠진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반대단체가 공론화를 요청했기 때문에 찬성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딜레마고요, 고민거리고요. 단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일방적으로 반대단체만으로 꾸려갔을 때 과연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또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방법, 또 이해 당사자를 전혀 배제시키는 방법. 그럼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특위가 결정해서 그 특위는 이제 만약에 본회의가 통과된다면 그 특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간인 공론화위원회를 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을 하고 접촉하면서 이제 예컨대 이제 반대단체, 찬성단체에다가 어떤 그 참여를 요청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어느 한 단체가 거부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그러한 공론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론화의 방식 자체는 열려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특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될 민간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은 공론화라는 게 결국은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여론과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처럼 정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공론화의 절차를 거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그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다른 갈등 자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공론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심층 여론조사를 할 거냐, 뭐 주민투표를 할 거냐, 아니면 영리병원식의 공론조사를 할 거냐에 대한 이 부분 자체를 과연 민간위원회에, 그러니까 이게 담보되지 않은
반대단체 중심, 찬반 단체가 다 참여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구성 자체가 거기서부터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이게 공론화의 방식 자체는 사실 시간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미 8월 달에 환경부에서 사실 공론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다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난 9월 20일 경우에 그에서 본안 검토까지 국토부가 또다시 제출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10월 중에 지금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그냥 예상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공론화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논의만 계속 무성하게 하다가 그 입법 고시가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보다 더 스피드하게 의회 차원에서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빨리 매듭 짓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스피드 있게 가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어떤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피드 있게 가려면 지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떠하는 겁니까? 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그 결과의 수용도 중요하지만 처음 공론화의 설계, 이 설계가 잘못되면은 결과도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저는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진들에게도 그 결과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설계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바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찬반 단체가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그 공론화의 결과가 아니고 공론화의 설계입니다. 그 설계에 지금 그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민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결론은 저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하게 뭐 공론조사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특이라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핵심은 이제 결국 이 도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최소한 정부가 도민의 뜻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된 게 없는 건 맞지만 그 부분은 저는 무조건 도의의 책임을 떠넘길 건 아니고 도청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도민이 나서서 국토부에다가 최소한 일방적으로 10월 달 고시를 강행할 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모을 테니 잠시 멈춰달라는 저는 명확한 의사표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요청을 할 생각이요.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수영 씨께서 말씀하신 시간적 여유, 스피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토부가 저는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환경부가 지금 전략영향평가를 보완하라고 했고 다시 또 보완해서 냈지만은 그게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질 게 아니잖아요. 한 10가지 가까운 한 달 사이에 40일입니다. 40일. 보완이 불가능한 내용이 그러니까 보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엉터리 보완을 해서 갔을 때는 더욱더 저항이 더 큰 것이고 크게 일어날 것이고 다음에 또 국토부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지사도 이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항 건설법에도 그 주민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권위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권위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면 좋은 건데 지사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건 국토부 전체로 중앙정부의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 상당히 희망을 가진 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그 간디 탄생 50주년 기념 연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을 하냐면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출발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 분권 하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 일관된 철학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 그런 또한
지난번 후보 시절에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면은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렇게 쉽게 그 도민들의 의사를 찬성이든 반대든 무시하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상당히 그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여유를 갖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럼에도 그런 차원에서 불구하고 시간적인 부분에 현실적으로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예, 거죠. 이게 대단히 낙관적인 입장이시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편하게 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초안 검토에 대해서 본안 검토까지도 사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결국은 국책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명분 하에 환경부가 환경부 본연의 어떤 문제를 제대로 지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일부 반영 정도로 가버릴 가능성이 큰데 그 과정 내에서 이게 고시 입법고시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까지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더욱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 분의 국회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 제2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뭘 했는가에 대한 건 다 차치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점이 세 분의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고 또 우리 민주당 다수당인 그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정치적 시험대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반론이 하나 있는데 예. 이 정부 부처 간의 힘의 크기를 보면 국토부가 센 거는 많은데 소장님 말씀처럼 환경부가 그냥 국토부가 시킨 대로 할 것 같은 저는 바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환경부도 자기 절차와 내용과 법적 기준을 가지고 본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론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환경부는 그냥 국토부가 시킨 대로 한다 이런 관점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이제 드릴 기회가 있고 동의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직 민주당은 상당히 저는 맞다고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국회의원 세 분이 제2공항에 대한 찬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 관련해서 충분하게 도민의 모아진 의견들을 정부 전달하는 역할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얼마 전에 이번 공론화가 가결된 다음에 민주당 오영훈 도당위원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도당 사무실에 만나가지고 공론화 부분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떤 협조를 요청을 했고 또 총의가 이루어지면은 도당 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국토부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강호진 대표께서 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국토부는 뭔가를 이제 거절하거나 찬성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난 2월 26일 날 그 당정협의회에서 국토부 스스로가 합의한 상황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소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갖고 온다면 그 부분을 존중하고 반영하겠다. 이것을 뒤엎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국토부가 거부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2공항 반대에 대한 의견이 많다면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우리 김 소장님이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게 가정을 전제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제가 이제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김 소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도민을 위한 염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당연히 강호진 대표 얘기처럼 예. 어쨌든 환경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게 진행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갖고 있는 지금 제2공항에 대한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 지적 추진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사실 공론화에 대한 스케줄과 내용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말씀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당장 내년 4월 총선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보도상으로만 치면 연말 정도까지.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우려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가능하겠느냐, 연말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다가 끝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사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민들이. 그거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도 그래서 그 우리 김 수장님이 고민한 지점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맞닥뜨려 도민적 있습니다. 의심에 대해서 예. 의회가 청원 의결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좀 제안하고 해야 의장님, 된다는 연내에는 것이겠죠. 예. 공론화 종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긴 힘들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아까 우리 김 수장님 말씀대로 스피드는 내겠습니다. 단 이게 아까 그 설계 과정에서 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참여가 이제 어긋났을 경우에 다시 또 다른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상당히 힘든 거 아닙니까? 응? 그 말로는 다 될 것 같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지 그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뭐 그 저를 비롯해서 그 찬성하는 의원들도 거의 확실하지 않겠나, 확고하지 않겠나. 그 시간 관련해서는 예. 제가 영리병원도 해봤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긴 과정이었는데 압축 요약이 좀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보시면 도민 여론조사를 했었고 또 그 근거에서 또 배심원단 200명을 모집해서 3번 걸쳐서 했는데 저는 이걸 축적으로 좀 심의하면 충분하게 그러더라도 도민의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찬반 단체들이 동의를 했을 때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축소한다고 하고 말고 하는 거. 그러니까 축소라기보다는 축조인데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 기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하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거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그 걱정 중에 하나가 우여곡절 끝에 그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일정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가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이 다 헛수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거부의 명분이 과연 국토부의 중앙정부 있느냐 그 거부의 명분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정협의회에서 도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국토부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도민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는데 거기에 그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그 도민 의견 수렴해서 했는데 거기에 반대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어떤 명분으로 거부할 것이냐. 그거는 그 국토부가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도민적 저항은 지금의 저항보다 더 클 것이고 과연 그것을 국토부나 문재인 정부가 강정 사태에서 보듯이 감내할 만한 역량이 있겠는가? 응?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강정 사태처럼 공권력을 투입하기도 힘들 것이고 또 공권력을 투입하려고 해도 경찰이 이번 그 강정 사태에서 다 사과하고 다 했는데 다시 또 그 사과를 번복하려고 하겠는가 말이죠.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연결시키면은 그거는 저는 저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최소한 박근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토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더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청와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거고 도민의 의견이 집약된다면 저는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되고 따를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저항의 크기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수준이 아니라 대정부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게 과연 문재인 정부로서 과연 해야 될 태도인가 상당히 의문이 좀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 얘기는 정부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이 절차와 과정 자체가 사실 절차적 정당성을 이렇게 보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내용적 합리성을 담보해내서 누구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다 떠나서 누구든 공항에 대해서 이 결정 자체가 승복할 수 있게끔 그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면 그건 정부라고 해서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우리 강호진 대표가 좀 알겠지만은 시민사회 때 극렬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찬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수용했어요. 반대단체가 이건 누가 내놓은 겁니까? 반대단체가 내놓은 겁니다. 그럼 반대단체가 예를 들어서 찬성이 많았을 경우에 반대단체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이걸 저는 반드시 수용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찬성단체들이 이것을 인정 못하겠다 했을 때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대표성, 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대표성의 문제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창성단체 대표가 원희룡 도지사인데 도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지사가 거부했을 때 상당히 저는 난감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의회가 명확하게 견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1대 도의회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쟁점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중요한 사안들은 대부분 심사 보류됐고 일부 안건은 의장께서 상임위 회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난달 임시회 총평 간단히 해주시죠. 가능한 도민의 의견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사가 이야기했던 시설관리공단 조례라든지 다음에 대정해상풍력단지라든지 그다음에 2호 유원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제가 표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약 한 400명이 그 공무직 직원들이 전적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전적하겠다고. 소위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직입니다. 이직을 한다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전적이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직을 만들어 놓고 빨리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50%만 전적이 안 돼도 약 400명 중 200명만 전적이 안 돼도 한 5년간 한 450억이 적자가 발생합니다. 나는 이 자료를 도에다가 줬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가져와라. 그런데 답변을 안 가져왔어요. 어저께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확실한 담보가 아니고 이렇게 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버스 체계에서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 도민이 혈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합리적으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다. 그때 그거는 의회의 통제 밖이었어요. 그런데 의회의 통제 안에 있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아무런 문제점 없이 상정 회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럼 또 하나는 이 시설공단 조례는 이미 지난 상반기 때 현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현안 업무보고 해가지고 약 7명이 행정자치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자, 그랬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장님 말씀 쭉 듣다 보면 우리 이 방송에서도 그걸 이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7월달 임시회 때 의장님이 그 상정 보류한 것은 상당히 공감할 만하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속도 조절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말씀처럼 뭐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자는 차원에서 맞다. 이게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이 공감을 했는데 이번에 역시 그 상임위 회부를 보류한 것만큼은 저도 한편으로 보면 아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엊그저께 갖고 오셨다고요? 이게 보도가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부지사나 기획실정이나 단장이 직접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그렇다면 그건 뭐 이게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상정 보류했다는 건 명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도의원들 입장에서 그게 해당 상임위 환도이잖아요. 행자이잖아요. 행자위에서 기본적으로 도의원 스스로가 갖는 심의권 자체를 의장의 권한으로 이걸 막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소위 의회의 절차 과정 속에서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로 사실 비견되거든요.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를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 안 한 예가 있습니다. 의회 역사상. 다음에 또 의장이 상임위 회부한 걸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또 상임위 회부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권한이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거기에 두 개를 상정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조직개편 조례하고 그 인원 상정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러나 상임위 심의권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올려놨습니다.
시설공단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현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다 걸러진 겁니다. 거기서 모 의원은 그 시설공단 조례가 통과되면은 시설공단이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부 모니터링했고 그래서 예결 전문위원실에다가 이것을 비용 추계를 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지시했고 그 비용 추계를 한 것을 도에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하고 기주실장이 제 방에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때 9월 초에 정무부지사한테 그럼 지사하고 내가 담판을 지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라. 어? 적어도 당신네 말을 신용 못하는 신뢰 못하는 게 아니고 해라. 했는데 그분들 오케이 했어요. 안 만들어졌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죠. 그 행정시장 직선제 예. 정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무산은 안 됐습니다. 그 의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대안이든 주민들이 결정하면 존중하겠다. 예. 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금 깨게 된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행자부의 그 실무진들이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자치도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법적 체계를 만들어간 게 행자부인데, 응? 행자부인데 그 행안부든 행자부인데 그 자기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게 그 행자부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 행정시장 직선제로 만든 행정시장과 이제 도지사가 충돌하면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이건 정말로 그야말로 행정 관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졸한 그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들은 행정의 그 효율성만 생각하고 있지 주민이 권리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루어졌을 때 주민이 갖고 있는 행정 서비스, 행정의 책임성, 그다음에 그 도민이 안전성 이런 것이 먼저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역 제주 시민이 뽑아놓은 시장이 그 시장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사하고 직선제 행정시장이 충돌을 하면은 특별자치도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얄팍한 논리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는 게 곧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때 강창일 의원께서 진영 장관한테 질문했지 않습니까? 왜 거부했냐 하니까 아까 제가 예측했듯이 그런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분명히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산되지는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일단 요건 관련해서 첫 번째 아까 지적하긴 했는데 전 2호 유원지든 해상폭력이든 시설관리 종단 관련된 것들 전 도가 이제는 안건을 내면 도의회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그런 거수기 역할을 저는 더 이상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도 충분하게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 필요 없다고 보고요.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상정 안 하니까 모 기자가 저한테 사상 초유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시기로 안건이 들어오면 이런 거는 사상 초유일은 2번, 3번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목을 잘못 올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직선제든 도민에게 결정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답을 하나만 놓고 제안하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뭐 의원입법은 별도의 문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시장 직선제만 놓고 계층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 더 많은 도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저도 이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무산되는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원래 3월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체가 지금 상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전국이 분권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이제 발현되고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왜 전국적으로는 그런 분권을 강화하면서 제주도에서는 도민들 스스로 지금 10년 넘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만든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문재인 정부나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걸 안 된다라고 할 거냐. 이게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사실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자기결정권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의 자기결정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번번이 제주도는 제2공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행정시행 실무교도 마찬가지고 자기 결정권 문제와 달리 결과가 과정 자체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슈죠. 그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 같은 민주당 정부에서 아까 그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잘못한 게 없고 행정 관료의 잘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어떤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건 대통령제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그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까지 대통령에게 직보가 되느냐 하는 건 또한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장관이 전결사항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분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매진하실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도민 주권 향상에 최대한으로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발생되는 모든 그 갈등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동물 테마 국가 문제라든지 이호 유원지 다음에 대정 해상 풍력 단지라든지 송악산 문제도 이제 거론될 걸로 보는데 이런 데 차원에서 이것은 가치의 문제거든요. 건설과 개발과 보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과 보존에 대한 가치 충돌의 문제를 책임 있는 행정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그 대척점에 있는 양극단의 대척점에 있는 가치를 중화시켜 나가고 접근시켜 나가려는 노력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의무고 책임이며 행정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시점에서 공론화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도민 여론은 공론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의 공론화 추진이 제2공항 갈등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패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